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구름 없는 하늘은 맑고 굉장히 높지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오늘 새벽 5시경 하늘입니다. 새벽 걷기를 하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동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앞에 올려드렸던 건물 투자 영상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 투자 비밀 노트는 2022년 1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가격, 지역 등은 2021년 말이 기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건물주를 꿈꾸고 계시죠? 아마도 포트폴리오 최종 단계에 건물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건물주는 건물주인데 어떤 건물을 갖느냐는 자금 상황과 목적에 따라 검토하시면 좋은데요. 책 내용 중 건물 용도와 자금에 따른 투자금의 범위를 뽑아봤습니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된 사람들을 지근 거리에서 지켜보다 보면 부가 어떻게 쌓이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신속하면서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짜릿한 수익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이에 머무르지 않고 진화한다. 사례 위주로 공부하는 시작 단계. 첫 단계는 사례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하고 건물 입지, 목적, 투자 기간, 자본력, 자산 관리 현황 등 다각도로 살펴본 뒤 세밀하게 분석한다.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 기간 내내 힘들어진다. 건물 투자에는 반드시 워밍업 기간이 필요한데 시작 단계를 통해 투자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실전에 돌입하는 경험 단계. 본격적으로 건물을 보러 다니면서 실제로 투자하는 단계다. 건물을 탐방하여 비슷한 조건의 주변 다른 건물과 비교하는 등 건축물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다. 건물의 장단점, 건물 보는 법 등을 배우며 현장 감각을 익힌 후에는 건물 매입에 도전한다.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 짜인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한다. 경험 단계에서는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한 후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대 5년 정도 투자 경험을 쌓은 뒤 그 다음 스텝을 밟는다. 자산을 키우는 점프 단계. 건물 투자를 경험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을 늘릴 차례다. 보유 중인 건물을 매각할 것인지 대출을 발생시키는 시드머니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자신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실상 이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 마인드와 목표다. 목표가 50억 원짜리 건물주라면 이 목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점프 단계는 안주형과 도약형으로 나뉘는데 안주형은 건물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 생활을 누리는 데 만족하는 것이다. 이들은 건물을 다시 매입하기보다 소유한 건물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 임대 수익 상승에 힘쓴다. 도약형은 새로운 건물 매입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유형이다. 수백억 건물주의 탄생, 성장 단계. 경험 단계에서 짭짤한 투자 수익을 맛본 이들이 공격적 투자자로 진화하는 단계다. 이들은 더 큰 투자 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를 감행하는데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세 등 각종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건물을 보유하면서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첫 번째 건물을 담보대출 받아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고 두 건물에서 시세 상승이 발생하면 다시 이를 담보로 세 번째 건물을 매입하는 식이다.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모두 매각한 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다. 수십억 건물주에서 수백억 건물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다. 대를 이으며 지키는 단계. 평생 동안 일군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단계다. 이때 증여와 상속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여러 채에 분산 투자했다면 한 채로 모은 후 자손에게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법인으로 구매했던 지분 증여나 주식 증여 등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 과정은 특히 오래 걸리므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미리 시작해야 하며 60대에 들어서면 새롭게 투자하기보다는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우리나라는 40%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힘들게 모은 자산이 반토막 나는 만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손들은 다시 초보 투자자가 되어 건물 투자를 시작한다. 건물 투자는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며 지속된다. 용도와 목적에 맞는 건물은 따로 있다. 투자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건물을 매입할지도 명확해진다. 매입 목적에 따라서는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다. 자신의 사업이나 비즈니스용 매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권이 형성된 곳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상가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 용도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병원이다. 임차인의 퀄리티와 조건에 따라 임대료 산정 방식이 다른데 병원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사업군이다.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이른바 스세권이 형성될 정도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아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해도 건물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음식점, 술집, 분식집 등이 이른바 서민형 임차인은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데다 건물을 팔 때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건물을 비싸게 팔고 싶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각에 유리한 임차인으로 구성해 건물 가격을 높이는 것이 좋다. 고시텔이나 원룸텔로 운영하도록 임대를 내주는 경우도 많다. 임대료가 높아 투자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건물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 건물을 팔 계획이 있다면 타이밍에 맞춰 고시텔을 이주시킨 후 근생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물의 용도를 정하라. 상권 없는 역세권, 법인 사용용 건물. 법인은 비즈니스를 하기 편한 곳, 접근성이 좋고 주차가 편리한 곳이라면 상권이 발달하지 않아도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예로 지하철 9호선이 지나는 언주역이나 삼성중앙역 등은 강남 역세권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입지에 자리한 건물은 법인 사옥용으로 적당하다. 회사의 위치는 직원 이직률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 적당한지, 주차는 편리한지, 근무 환경에 지장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세권 등 교통 상황이 충족된다면 건물 상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조건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 건물 가격도 상승한다. 해당 상권이 형성된 곳, 개인 사업이나 매장용 건물, 자신의 사업이나 비즈니스용 매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상권이 형성된 곳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건물 매입의 주요 목적이 매장 운영인 경우 장사에 유리한 입지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향후 땅값 상승 등 투자 수익을 앞세우다 정작 본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관련 업종의 상권이 발달해 운영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상가주택, 거주와 투자를 겸하는 건물. 상가주택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자금이 많지 않을 때 1가구 1주택인 경우 특히 유리하다.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동시에 나머지 층에서는 임대료를 챙길 수 있다. 관리 역시 건물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상가주택에 거주할 때에는 주거 공간과 임대 공간의 비율이 중요하다. 2021년까지는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초과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매매 시 투자 수익률이 껑충 오른다. 2021년 이후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비율만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절세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근생 건물, 임대와 투자 수익용 건물, 빌라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근생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건물 형태로는 상가주택과 비슷하지만 주거 목적보다는 임대 수익의 투자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며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 매매 차익을 누리는 데 중점을 둔다. 주택으로 이용하다 매매 시점에서 근생 건물로 용도를 바꾸면 절세에 유리하다. 일반 상업용 건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 건물. 건물을 매입해 한두 개 층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건물이다. 의사 등 전문 직군이 많이 투자하는 유형이다. 실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임대 수익도 누릴 수 있고 향후 매매 시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찾는 형태의 건물이다. 예산에 따른 건물 투자법. 가용 자산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 재산을 탈탈 털어 건물을 매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건물 매입 후 계속 공실이 발생해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리스크까지 함께 반영해 투자 자금을 설계해야 건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건물을 매입할 때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가용자산이라고 하면 현금만을 떠올리는데 현금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 가용자산을 고려한 투자. 주택 등 부동산. 보유한 집이나 토지, 상가 등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건물 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다. 매매가 20억 원 아파트를 12억 원의 전세를 주고 있다면 나머지 자산에 대한 가치만큼 은행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다. 주식이나 스톡옵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했다면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주식담보대출 상품은 예탁한 주식을 담보로 평가액의 40에서 60%까지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여기에 비상장 회사의 스톡옵션 등도 대출 가능하다. 퇴직연금이나 보험. 보험도 약관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이나 연금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한 뒤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자금에 따른 투자금 범위. 10억 원 미만. 10억 원 자산이면 약 20억에서 30억 원 시세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평당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는 찾기 어려우니 외곽으로 투자 대상을 넓혀야 한다. 은평구나 도봉구, 금천구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강동구에서는 평당 3천만 원대 건물을 찾아보기 어렵고 관악구에서는 신림동이나 보라매 공원 인근 지역을 제외한 관악산 아래 지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시장 주변에는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노후 건물이 많아 투자 물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을 벗어나면 경기도 외곽, 인천이나 구리시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다. 남양주나 하남, 성남 수정구 주변은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대로변이라도 평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호가하는 만큼 10억 원으로 투자 물건을 찾기 쉽지 않다. 20억 원에서 30억 원은 50억에서 60억 원대 건물. 가용 자산이 최대 30억 원인 경우가 매매가 100억 원대 건물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정한 투자 수준은 80억 원 정도다. 자산을 다 끌어모았는데 10억에서 20억 원 수준이라면 40억에서 50억 원 건물을 찾는 것이 좋다. 20억 원 수준이라면 강남권역 빌딩은 투자하기 어렵다. 강남은 이미 땅값이 너무 올랐고 임대 수익률은 낮기 때문이다. 건물이 신축이거나 상태가 좋아 임대료를 높게 받거나 감정가가 높다면 20억 원으로 70억 원 상당의 건물 매입도 가능하지만 안정권은 50억에서 60억 원대 건물이다. 50억 원 이상은 최대 150억 원대 건물. 가용자산이 50억 원이라면 시세 150억 원 건물 매입이 가능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지역이나 입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건물 매입을 타진할 수 있다. 건물을 살 때 가용할 수 있는 자기 자본금의 비중은 최대 30%이며 나머지 70%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미소님은 어떤 용도의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권이 형성된 곳의 근생 건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주거와 투자를 겸하는 상가주택을 선택하시면 투자금과 세금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수백억 건물주의 탄생, 성장 단계에서 첫 번째 건물을 담보대출 받아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하고 두 건물에서 시세 상승이 발생하면 다시 이를 담보로 세 번째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 방법은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투자를 이어가다가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방법.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니 저도 지금부터 세금을 고려한 장기 플랜도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책 속에는 언제 갈아탈 것인가, 어떤 건물에 투자할 것인가, 상권 분석, 그리고 미래가치 분석 서울 유망지역 베스트 5가 소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